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전반적으로 약간은 부진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바뀌었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워드로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조금은 좀 지겨우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종가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낙폭을 약간 키웠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기술주가 약간 더 밀리게 되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연준에서 우선 베이지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들을 한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제 활동이 보통의 속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약간 또는 완만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뉘앙스가 약간은 하향 조정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세부적으로 소매 쪽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약화됐고, 또 주택 쪽에서는 높은 집값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특히 더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업들은 임금이 아직까지도 높아서 사람 쓰기가 어렵고 거기에다 공급망이 악재인 게 지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좋은 내용보다는 조금은 걱정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 중에서 8개 지역에서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도 그다지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경제 지표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 상승에 좀 힘을 불어넣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우선은 4월 채용이었습니다. 여전히 1,000만 건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가운데 3월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을 고용하려면 여전히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미국의 타이트한 고용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는 확장 국면이기는 하지만 4개월 연속으로 최저치를 계속 갱신해 내려가고 있다는 점, 이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었었는데요. 우선은 애틀랜타 연은 총재, 최근에 이 미국 증시에서 긴축에 대한 게 워낙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도 속도 조절이지 그게 완화 정책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약간은 매파스러운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됐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들이 주 후반에 이 하루 후반에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근거도 마련을 해줬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침체는 오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은 희망적인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연준의 투표권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이런 위원들은 매파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은 0.7% 밀렸는데요. 하락했던 섹터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몰렸는데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1.7%가량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게 가장 약했었습니다. 1.6%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대부분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은 내용입니다. 큼지막하게 이쪽에 원유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쪽, 그리고 경기 민감 소비재 쪽, 이쪽이 약간 약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은 견고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지수 밀린 거에 비해서는 다 선방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0.09% 약보합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강보합권,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이 약간의 등락폭이 컸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우선은 좋았던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아마존이 1.2% 올라갔습니다. 주식 분할을 지금 5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기대치가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게 되면서 이날 아마존은 1.2%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독 많이 밀렸던 게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는데요. 장중에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OO가 갑자기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려가 좀 커진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5%로 다른 대형 IT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 IT 종목 중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IT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강력한 파란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일즈포스닷컴이 9.8%나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서비스나우까지도 이러한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바로 포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밑에가 바로 이제 금융을 전체 다 묶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 수익률이 2.7에서 2.9까지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 대형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 JP모건 체이스의 CEO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CEO 발언으로는 경기가 조금 우려가 된다.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약간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행주 쪽에서는 안 좋게 되면서 다른 카드 회사라든지 지역은행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안 좋게 퍼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단순히 주택에서만 지금 은행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요.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기 편한 게 이제 경기 민감 쪽에서 여러 가지 소매와 관련된 필수 쪽의 소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전가가 되더라도 경기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되게 되면 결국에 지갑은 안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 CEO의 발언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2.4%, 타겟이 3.3%나 밀렸네요. 그리고 코스트코도 1% 중후반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또 대표적인 소비재 쪽으로 레스토랑 쪽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맥도날드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스타벅스 1에서 2% 이상의 조금은 깊은 하락률이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엮여 있죠. 1.8% 하락했고 테슬라도 2.3%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12%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곡물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모자이크가 6.1 그리고 CF 인더스트리가 3.3%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 오늘 곡물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는 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같이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쪽에서는 델타항공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 여행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뜨게 되면서 이날 5%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강한 양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이러한 상승폭을 많이 되돌려버린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역시 이 JP모건 체이스 CEO의 이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요즘 여행 티켓 사려고 하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도 같은 관점이고요. 결국에 지갑이 닫히게 되면은 이런 소비 전가가 충분히 지금 기업들한테는 매출 타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 $39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실적과 전망이 좋으면 잘 간다라는 그런 공식을 보여준 게 아까 세일즈포스닷컴도 있지만 휴렛 패커드도 있습니다. 자, 2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목표를 좀 달성했다는 관점인데요. PC 판매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 가니까 줄어들 거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잘 팔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망 역시 다음 분기와 올해 전체를 내다볼 때 역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휴렛 패커드는 최근에 저점을 기록하고 굉장히 세게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의 거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휴렛 패커드의 강한 회복세입니다. 이날도 3%대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40달러 선까지는 회복에 성공합니다. 자, 다음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유럽이죠. 미국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온 게 악재가 됐습니다. 독일의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 크게 둔화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경제 대국이 독일이죠. 이쪽에서 크게 좀 밀립니다. 0.3% 하락했고 여파가 쭉 넓어지게 되는데요. 프랑스 깍크 지수가 0.7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고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상하이가 이제 오늘부터 봉쇄가 해제가 어제부터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러시아를 또 제재를 이 유럽 쪽에서 하게 되면서 공급이 좀 빡빡해진다는 게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을 한 거고요.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 때문에 역시 오릅니다. 거의 9,5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밀리다가 지금 바닥 약간 잡고 올라왔습니다. 강보합이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그런 상승 압력이 커진 모습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2.7에서 2.9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로 국내에선 하루 쉬고 다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그동안 열려 있었었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대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가 엇갈린 결과를 보인 데다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장중 큰 폭의 변동을 보인 후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0.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병목 현상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미국 경제에 닥쳤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연준을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옐런 장관뿐만 아니라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공급 차질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연준의 긴축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악재였는데요. 그의 같은 발언은 뉴욕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지난주에 강세를 뒤로하고 최근 이틀 연속 하락하는 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5월의 제조업 지표들이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였는데요. 먼저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달에 59.2보다 하락한 57로 최종 집계돼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리면서 57.5였던 예비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측은 5월 제조업황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2분기 GDP 성장에 기여를 하겠지만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의 차질과 노동력 부족, 수요 둔화 등을 겪으면서 성장의 속도는 느려졌다며 에너지 가격과 임금, 교통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5월 제조업 PMI는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였던 전달의 55.4보다 소폭 개선된 56.1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54.5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이 지수는 여전히 2020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고용지수가 전달에 50.9에서 49.6으로 떨어지면서 위축 국면에 진입한 반면 가격지수는 전달에 84.6에서 82.2로 하락하며 완화됐고 신규 수주 지수 역시 전달보다 상승했으며 생산지수와 재고지수 역시 전달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요. ISM 측은 5월 중 고용지수가 위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제조업체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티 바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올여름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여름 미국이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심각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석유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석유와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올해 에너지 대란이 과거 오일 쇼크 사태보다 더욱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조금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닷컴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의 주가가 오늘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9.8% 급등해 176달러 0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은 지난 1999년 설립된 고객 관리, 즉 CRM 기술 공급 업체로 이 회사의 서비스는 모두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인데요. 회사의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은 9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9%가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였던 94센트를 약 4% 이상 상회했으며 매출도 7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73억 7,600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24.3%의 성장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한 투자를 늘린 점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인 ADP사의 5월 미국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약 4만 8천 건이 증가한 29만 5천 건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분기 노동 생산성,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와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룰루레본 아슬레리카, 디자이너 브랜즈, 쿠퍼 컴퍼니, 시에나 코프, 옥타 잉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홈헬푸즈, 주미에스 잉크, RH, 페이저 듀티, 그리고 캐너코드 제니오티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연준 베이지북에서 나온 내용들 약간의 이제 경기 평가가 조금은 하향 조정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이 CEO의 발언이 이날 시장에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리비안 공장에서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